네, 이반장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왠지 저도 기운이 좀 안 나네요. 이유는 안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섹터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3년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가 인하가 됐죠. 그런데 반응이 그닥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일 양국 갈등에 일본 증시 2% 급락. 갑자기 이반장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색이 도는 모습이고 일본도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수소차 경제,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은 또 다른 일본 제재 수혜주들을 찾고 있고 오늘 그 시장에 간택을 받았던 섹터 바로 수소차였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죠. 네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최고속도 모바일 D램 양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네 번째 한 건이 이제 삼성 D램 엄청난 최고속도의 D램 개발 소식이 들려왔는데 반면에 이 소식 때문에 약간 소외됐던 섹터가 부품 소재, 그죠? 수혜 섹터로 언급이 됐었던 종목군들은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잘 올라가다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바닥권에서 테스 같은 기업들 강세로 올라왔죠. 이따가 또 부연 설명드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시장에는 좀 미온적인 반응, 좀 뜨뜻미지근한 흐름들이 전개가 됐죠. 차트 보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수급부터 보죠. 오늘 수급 보시면 코스닥 320억 정도 개인이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오늘 금리 인하 발표해서 1000억 이상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왔어요. 이반장 시험 전략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외국인이 92억 정도를 소폭 매수에 그쳤고요. 기관이 대략 370억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오늘 어떤 분위기였냐. 수급상으로 보면 서로 눈치를 봤다. 그래서 제가 전운이 감돌았다 말씀을 드린 거. 어느 한쪽도 강세 배팅 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코스닥 증시 열십자 도치 캔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열십자 도치 캔들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은 좋으나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금리 인하 발표했으면 그죠? 5일선 정도는 장악을 해주는 게 어땠을까? 저는 이게 좀 매우 아쉬움이 남는 거고 아직도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장인데 금요일장 큰 기대는 제가 봤을 때 없고요. 금요일이 지난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날 또 일본 쪽에 또 참여연 선거가 있죠.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있고 그 흐름들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내일장에서 이 코스닥 지수 가장 최저점이었던 657포인트를 지지해 줄지 꼭 관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장 657포인트 깨지면서 마무리된다면 매일매일 뭘 사야지 하고 시장 기웃 거리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섹터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소차입니다. 수소차가 이틀 전이죠. 제가 다음 시장에서는 먹잇감을 계속 찾고 있는데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일본 좀 수혜, 일본 제재 수혜 관련주들 찾기에 혈안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3일 전에 MLCC였죠. 그 다음에 제가 수소차가 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진다이아 자, 일진다이아가 강세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됐습니다. 일진다이아가 제가 갑자기 이제 조금 두 번째 안건에서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갔는데 이 안건 하고서 두 번째 안건을 같이 봐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선회를 좀 해봤습니다. 일진다이아가 오늘 장대 양봉이 터져 올라왔죠. 자, 일진다이아입니다.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이반장 캐도남만 보시는 분들, 부반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수소차는 일진다이아만 보시고 대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대장주가 일진 머티리얼즈다.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두 개를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틀 전에 언급되었던 종목은 이제 유니크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왜 그러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유니크 같은 종목은 오늘 튕겼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20% 이상 강하게 마감된 다른 뭐 대우부품이라든가 풍국주정, 동아화성 다 강세였죠. JNK 히터. 근데 일진다이아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이요.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3배 급증 이슈와 함께 강세가 나왔는데 이 일진다이아 차트 한번 보세요. 200일선을 지금 완전히 쫙 깔았다가 가격 조정, 시간 조정 마무리 짓고서 터닝이 나오는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거는 추세를 지금 완벽하게 돌렸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내일장도 강세가 보이면 일진다이아는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데 음봉 나올 때를 노려야겠죠. 일진다이아. 올라가는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올라갔었던 종목을 추적하면서 음봉 하나 두 개 나올 때가 매수의 포인트다. 항시 말씀을 드렸죠. 여담이지만 동진세미캠도 이틀 음봉 주고 오늘 빵 쳤다가 비록 무너졌지만 빵 쳤다는 사실. 단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제가 빨리 오시라고 그랬죠. 오신 분들 오늘 미리 사가지고 유니크 같은 종목군들 수익 내고 딱 나왔죠. 현금 갖고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드리면 수소차가 그러면 오늘만 반짝 상승하고 끝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일장에서 잘 봐야겠죠. 자, 그 이유를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중에 무료로 실시간으로 정보 얻어서 매매하실 분들은 빨리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세요.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2반장 돋보기 클릭하시고 샘플러스 2반장으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내일부터 바로 무료 대응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현장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내일은 MLCC가 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 부품 소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 두 번째 안건을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한일 양국이 갈등이 되면서 일본 증시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증시가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우리만 빠질 수 있습니까? 시비건 쪽도 빠져야겠죠. 자,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들 실적 부진하다. 그리고 너네들 수출 지표가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수출 경쟁을 통해서 지금 무역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 제재를 가했을 때 너네들 수출 지수 자체가 계속 악화될 거야 라는 블룸버그의 통쾌한 분석과 함께 2%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2% 일본 증시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운이 감도는 우리 시장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 지지는 도와줬단 말이죠. 지지는 해줬어요. 그러면 내일장 지나서 우리는 내일 하루 쉬고 나면 일본 쪽에 참여연 선거 끝난 그 부분이 월요일부터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서죠. 자, 내일장 금요일장이에요. 최소한도로 2시 반에서부터 3시까지는 우리가 건드려야 하는 섹터는 MLCC, 수소차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부품 소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이런 뷰를 드렸었죠. 그날은 금요일날 드렸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부품 소재를 매수하시고 약간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모멘텀 약발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주 초반에 아마 일본 쪽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초가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알 홍보를 하자면 나는 타이밍 잡기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2반장으로 접속하시면 무료로 타이밍 잡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무료방에서 유니크 멋지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내일 또 봐야 되겠는데
이따가 수소차 섹터들을 지금 말 나온 김에 몇 개 한번 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동아화성을 한번 볼게요. 동아화성. 동아화성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수소 경제를 논의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동아화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 언급했었죠. 근데 지금 또 세 번째 모멘텀은 일본이 만약에 수소 쪽을 건든다라고 했을 때 또 한국산 부품 이야기 나오면서 수소 쪽이 다시 한번 테마가 붙을 수 있다. 자, 실전 매매에서는요, 이렇게 윗꼬리가 쭉 하고 밀린 거는 당연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찌 보면. 왜냐면 여기 지금 매물대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이런 매물대들 때문에 보통은 장대봉 섰다가도 다음날 음봉 나오는 이유가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건데, 이틀짜리의 어떤 기간 변동을 오늘 단 하루에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 소화가 깔끔하게 오늘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이런 패턴들은 시초가가 내일 플러스 출발하면 이 윗꼬리를 매꾸러 올라가는 파동이 저는 전개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일장 금요일과 다음 주 월화의 어떤 과정, 3일간의 일정과 패턴을 본다면 3일 동안 수소차 섹터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JNK 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윗꼬리 이렇게 나왔지만 앞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윗꼬리를 매꾸로 파동이 저는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수소차는 담고 주말을 맞이하는, 그죠?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동진세미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동진세미캠 보시면 5일선 딛고 빵 떴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동진세미캠은 음봉이 깔끔하게 탁 잘려서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저점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밀려라 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내일장 2시 반 이후에 3시에 종가 비슷한 자리에서 딱 매수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거죠. 잘 메모해 두세요. 제가 또 월요일날 자랑할 거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고 속도 모바일 D램을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부품 소재가 흔들리니까 원래 시장의 반도체로 움직였었던 뭐 테스 같은 종목군들이, 자 보세요. 테스 강하게 오늘 장대봉 뽑았습니다. 테스 말 나온 김에 여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일전에 종목 상담을 해주셨던 분이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종목 상담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올라왔어요. 기준점이 다시 생긴 겁니다. 거래량이 여기 생겼기 때문에. 테스도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앞에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시고, 테스와 함께 오늘 유닛 테스트 같은 종목군들도 상승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뽑아져 올라왔다는 거,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원래 OLED 소재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OLED 소재 섹터들도 일본 부품 수혜, 일본의 어떤 압박에 대한 수혜 이슈가 다시 또 불거지면서 OLED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차갑지만 열이 나고 있죠. 이런 테마 섹터들이 열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주들 단기 트레이딩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고요. 역시나 사놓고 멍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짧게 끊어지는 매매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